자, 하이 컴포넌트를 변경하고 상위 컴포넌트를 변경하는 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걸 알아보는 이유는 이걸 알아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못해 먹겠다. 그러니까 나는 리덕스를 써야지. 혹은 오백스를 써야지 라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컴포넌트가 있다고 할게요. 컴포넌트의 루트 컴포넌트가 그랜드 페어런트예요. 그 다음 페어런트가 있어요. 그 다음 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일드가 있고 그랜드 차일드가 있어요. 쭉 이렇게 밑으로 트리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랜드 페어런트에서 다른 페어런트와 그 병렬적인 관계에 있는 이 트리에 버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그랜드 차일드에 스펠링 틀렸네. 그랜드 차일드에 있는 애를 변경해 주고 싶어요. 적절한 예 같죠? 그래서 요 버튼에 온클릭 이벤트를 걸고 요 버튼의 온클릭 이벤트에서 누르면은 그랜드 페어런트의 스테이트를 변경하겠죠. 스테이트를 변경해서 그 스테이트를 페어런트에 주입을 해줘요. 그 다음에 그 페어런트에 주입을 받으면 페어런트의 프롭스에서 그 프롭스를 받아서 미의 프롭스에 넘겨줘요. 그 다음 미의 프롭스에서 받아서 차일드의 프롭스에 넘겨줘요. 그 다음에 그걸 받아서 그랜드 차일드의 프롭스에 넘겨준 다음에 그 프롭스를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 코드를 짜왔습니다. 자, 그랜드 차일드 차일드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복사할게요. 제가 이걸 다 쓰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또 테스트에서 에러가 나겠죠? 꼭 테스트 고치면 이게 뻑이 나더라. 네. 자, 네. 이게 정확하게 제가 아까 그 말로 한 내용이 이 코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긴 페어런트예요. 이걸 다 합친 거를 그랜드 페어런트라고 하는 거고 이 안에 있는 페어런트 안에 미 안에 차일드 안에 그랜드 차일드가 있는데 요 그랜드 페어런트 안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아직 안 바뀌었는데 얘 누르면은 그랜드 차일드 값을 변경한 거예요. 네, 밑에 보시면 이 로그들이 찍히는데 로그 값도 똑같이 그랜드 차일드 값을 변경한 거를 밑으로 쭉 내려준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익스텐션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 리액트라고 하는 익스텐션 여기서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요 프롭스의 값이 전부 다 나와요. 쭉쭉 프롭스가 프롭스가 계속 타고 내려가고 있죠. 네, 요렇게 요거 리액트 디벨로퍼 그 플러그인이니까 이거 설치하시면은 프롭스와 스테이트를 이 콘솔 창에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엔 이게 더 짜증나요. 상위 컴포넌트를 변경하는 거. 상위 컴포넌트를 변경하려면 똑같아요. 그랜드 페어런트하고 그 밑에 페어런트 있고 미 있고 차일드 있고 그랜드 차일드 있는데 어떤 걸 할 거냐면 그랜드 차일드 안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그랜드 페어런트 안에 있는 P 태그에 있는 메시지를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대충 감이 오시죠? 어떻게 하냐면은 그랜드 페어런트에서 함수를 만들어요. 그 함수의 내용은 뭐냐면은 P에 쓰여질 그 스테이트 표현된 메시지 스테이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 함수를 프롭스로 내려주는 거예요. 함수도 프롭스로 내려줄 수 있어요. 값만 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click from grand child라고 하는 private 메서드를 만든 다음에 얘에서 그 set state를 변경해주는 역할을 하고 얘를 parent의 click from grand child라고 하는 props 명으로 이 함수를 똑같이 내려줬고요. 걔를 받은 parent는
그 프롭스를 받아다가 미한테 넘겨줬고요. 그 미는요 받아서 차일드한테 프롭스를 넘겨줬고요. 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온 클릭을 누르면은 실제로는 프롭스에서 받은 클릭 from grand child를 누를 수 있게 하면 돼요. 자,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쉽죠. 이거를 막 수만 가지는 오버하고 한 수백 개의 컴포넌트가 이렇게 작용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공수가 많이 들고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시간과 다섯 번째 시간에 이런 것들을 모두 몰아서 처리하는 리덕스와 모벡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계점인 거예요, 리액트에. 그 다음에 컴포지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컴포지션이라는 방식을 사용할 것이냐 그 상속을 이용할 것이냐의 얘기인데 그 리액트의 컴포넌트는 페이스북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인용이 돼 있어요. 수천 개의 컴포넌트를 작성을 하면서 리액트로 작성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컴포넌트를 상속해서 재사용하는 케이스를 유스 케이스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 더 이상 네. 상속 어떻게 하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구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컴포지션으로 구성을 한다라는 건데 컴포지션은 말 그대로 이렇게 컴포넌트들을 받아서 프롭스 형태로 찔러 넣어준 다음에 걔를 하위에서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포지션은 이거죠. 그러니까 상속은 어떤 것을 내가 상속받아서 내가 변경된 부분을 재작성해 주는 걸 상속이라고 하는데 컴포지션은 내가 받아서 그냥 걔를 어떤 부분에 보여주는 거. 그게 컴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컴포지션의 활용은 프롭스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은 프롭스의 예를 들어서 프롭스의 레프트는 어떤 컴포넌트, 라이트는 어떤 컴포넌트 한 다음에 그 컴포넌트 안에서 레프트의 위치를 잡아주고 라이트의 위치를 잡아주면 레프트를 만든 사람한테 받아와서 넣으면 되고 라이트를 만든 사람한테 받아와서 넣어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앱이라는 요 두 개 다 그냥 펑션,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없는 컴포넌트죠. 그래서 이 앱이라는 거는 스플릿 페인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쓰는데 레프트에는 컨택트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넣을 것이고 라이트에는 채트라는 컴포넌트를 넣을 것인데 그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프롭스의 레프트, 라이트로. 그러니까 프롭스로 컴포넌트를 내려주는 거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는 얘기고요. REF 예, 요거랑 요거 남았는데 제가 퓨어 컴포넌트부터 먼저 할게요. 퓨어 컴포넌트는 아까 살짝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그 컴포넌트의 프롭스와 스테이트가 변경되었을 때 아까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면 컴포넌트 will receive props가 나오고 그 다음에 should 컴포넌트 업데이트가 나오는데 얘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 똑같대요. 얘만 다르대요. 얘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얘가 구현을 안 하면 그냥 일반 컴포넌트는 값이 달라지면 무조건 true로 코딩이 되어 있는 거고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 퓨어 컴포넌트 쓰면은 새로 바뀐 거와 예전 거를 쉘로우 컴페어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다 레퍼런스 타입이잖아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는. 그러니까 이전의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이 포인터와 새로 바뀐 포인터가 달라졌을 때만 true로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미리 설계되어 있는 바예요.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은 값만 살짝 바꾸면은 얘는 안 되는 거죠. 업데이트가 안 되는, 그러니까 렌더가 다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살짝 보면
다시 아까 걸로 바꿨는데 왜 아까 걸로 바꿨냐면 나이가 계속 증가되고 있었죠. 근데 그 나이가 소관의 age라는 값만 변경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잠깐만요. 하나를 추가할게요. 투드라고 하는 배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럼 투드라고 하는 배열이 처음에 기본값으로 first가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props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 age를 보여주지 않고 이제 저의 나이는 의미가 없고 to를 보여줄게요. to를 보여주는데 보여주면 first가 보이는 거죠. 지금 하나만 최초의 스테이트로 first 하나만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얘를 제가 좀 웃기긴 하지만 회춘을 누르면 second가 추가되도록 해볼게요. 회춘을 하니까 롤백이란 걸 누르면 세컨드를 추가시킬게요. 이렇게 고치면 이제 롤백이랑 회춘을 누르면은 세컨드가 추가되겠죠. 얘는 무조건 추가돼요. 제가 여기다 퓨어 컴포넌트로 바꿔볼게요. 회춘을 눌러도 세컨드가 추가되지 않아요. 다만 실제로는 세컨드가 추가됐어요. 보이시죠? 근데 업데이트가, 그러니까 렌더가 되진 않은 거지 스테이트에 추가는 된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코드를 잠깐 보시면 롤백이랑 코드를 보시면 this.state.to를 to도에 지역변수 to도에 넣으면 얘는 레퍼런스 값을 똑같이 갖고 있겠죠. 그 레퍼런스 값을 가지고 있는 그 배열에다가 푸시를 한 다음에 그 레퍼런스 값을 다시 넣으면은 최초의 레퍼런스 값과 같기 때문에 얘는 비교를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같으면은 바꾸지 않는 거예요. 렌더를 다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퓨어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이제 퓨어 컴포넌트는 요 should 컴포넌트 업데이트가 그 일반 컴포넌트와 다르게 미리 짜여져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커스텀하게 쓰고 싶으면은 그냥 그 함수 자체를 새로 구현하면 상관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런 문제가 이런 이제 퓨어 컴포넌트가 요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매번 만약에 상식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to도라는 애를 카피 떠서 새로 레퍼런스 값을 지정해 준 다음에 걔를 넣으면 얘는 업데이트가 되겠죠. 근데 이게 코드를 이렇게 잘라 그러면 카피도 해야 되고 막 귀찮잖아요. 그래서 immutable JS라고 하는 게 막 각광을 받는 거예요. 요게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immutable JS를 아까 본 사이트가 이게 맞나? 아, 이게 맞군요. 이것도 페이스북이네요. 지들끼리 필요한 거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막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미터블에 있는 그 라이브러리를 썼는데 특별히 복사를 하지 않고 추가한 다음에 레퍼런스 값만 새로 넣어서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성능상 카피를 떠서 들어가는 오버헤드보다 훨씬 낫겠죠. 그냥 원래 값에다가 값을 하나 추가한 다음에 얘를 가리키는 애만 따로 잡아서 걔를 투두에 넣어주면은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요새 퓨어 컴포넌트하고 이미터블을 같이 쓰는 사례를 굉장히 권장하기도 하고 되게 쿨해 보이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모든 컴포넌트를 퓨어로 하는 게 성능상의 이점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성능 이슈에 대해서 뭔가 기록한 제가 문서를 몇 개 읽어봤는데 펑셔널이 제일 빠르대요. 당연히 좀 덜 좀 구현되어 있는 게 덜 하니까 뭐 스테이트의 변경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성능상 이점이 있는 거는 스테이트가 없을 경우에 함수형을 써라.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얘기 중에 사실 HOC라고 해서 그 부분을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요. 하이 오더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시간이 나면은 이렇게 곁다리로 껴서 할게요. 그래서 퓨어 컴포넌트 방금 보여드린 예시가 투두 똑같이 여기 소스가 있고요. 카피를 하거나 이미터블 JS를 쓰라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카피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미터블 쓰겠죠. 네. 10분만 더 할게요. 그래서 이 REFS라고 하는 게 그 공식 문서에 있어서 저도 살펴봤는데 어떤 건지 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아까 전에 우리 했었죠. 그랜드 페어런트의 미의 차일드의 그랜드 차일드 막 이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얘를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프롭스를 바꿔준 것이고 그 프롭스를 바꾼 것을 그 밑에 바꿔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밑으로 쫙 바뀌겠죠. 근데 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REFS라는 애를 사용하면은 프롭스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레퍼런스 형태로 어떤 특정 요소를 지정해서 꺼내서 뭔가를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요. 얘도 근데 사실 뭐 이렇게 하나 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프롭스 넣어서 쭉 당겨 올라와야 돼, 만약에 엄청 밑에 있다면. 근데 약간 컨셉이 다른 게 뭐냐면은 어떤 특정,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실사용 어디에 추천을 한다라고 페이스북 그 닥스에 있는데, 뭐 인풋에 뭔가 포커스를 줄 때 포커스를 주기 위해서 프롭스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 레퍼런스를 위로 끄집어 올려서 얘한테 포커스를 주겠다, 요 얘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롭스나 스테이트를 쓰지 않고 그냥 이런, 여기 보시면은 앱 컴포넌트에 보시면 인풋 엘리먼트라고 하는 그냥 프라이빗 변수를 프로퍼티를 하나 두고 얘를 HTML 인풋 엘리먼트라고 타입을 지정해 준 다음에 걔를 쭉 밑으로 내려서 이 페어런트를 통과해서 그 커스텀 텍스트 인풋에 있는 인풋을 얘로 가져오겠다 라고 해서 지정을 해준 다음에 페어런트 그 앱에서 포커스를 줄 수 있다. 요거는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 많이 쓰는 형태가 아니어서. 근데 뭔가 프롭스가 렌더를 다시 하는, 무조건 렌더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프롭스를 뭔가 변경을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레퍼런스의 형태로 아래에 있는 돔을 내가 끄집어서 뭔가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 실 사용 예가 몇 가지가 딱 있거든요. 3개 정도밖에 없어요. 요때 써라. 그때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다 됐고 이상으로 오늘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